나의 아저씨로 유명한 김원석 감독과 동백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임상춘 작가의 작품 넷플릭스에 공개된 폭삭소가수다는 참 신기한 작품입니다. 요즘 외국인 친구, 지인 한두 명 없는 사람은 없죠. 제게도 영화, 드라마, 만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최근 K열풍에 힘입어 여러 작품에 관심을 갖는 듯하지만 아무래도 문화적 장벽이 있어서 그런지 한국 드라마의 온전한 재미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딱히 권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일부러 찾아본 것도 모자라 극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이건 비단 이 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작품은 세계 각국에서 1위를 하는 것은 물론 8화가 공개된 시점에서 세계 4위를 하는 놀라운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징어 게임이라는 더 좋은 성적을 지닌 선배가 있지만 오징어 게임은 데스게임이라는 익숙한 장르에 기대는 한편 폭삭소가수다는 한국적 정서와 디테일이 강한 작품이라 한국적 정서를 모르는 외국인들까지 이에 공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기한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대체 이 한국적인 이야기에 세계 사람들이 왜 공감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내린 중간 결론은 이 작품의 진짜 테마는 한국적 정서의 연대기가 아니라 세대 간의 공감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이 거쳐온 역사와 문화는 각양각색이지만 어떤 사회에서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인간과의 유대, 세대 간의 유대는 공통적인 고민이기도 한데 이 작품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게 위로하는 작품이니 이렇게 위로받은 사람들이 쉽게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적인 가족의 이야기에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 할 이야기는 세계인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결혼, 아이유가 연기한 양금명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후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명이의 결혼 상대는 드라마 팬들의 관심사 중 하나였지만 제작진은 굳이 숨길 의도도 없는 모양입니다. 8화에서 살짝 나온 결혼식 장면에선 박이란 성씨만 나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팬들은 이미 박충섭이란 이름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제를 생각하면 금명과 충섭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아닌가 합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미덕 중 하나라면 지극히 인간에 집중한 디테일이라 할 수 있죠. 한 예로 딸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딸만 보고 아들은 자기 노는 데만 바쁘지만 딸은 주변을 챙길 줄 안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로 딸을 키워보면 10중 8구 금명이처럼 엄마나 아빠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짜증을 내기가 일쑤입니다. 이쁜 건 딱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죠. 이는 딸을 키우는 것을 넘어 딸과 소통하려 노력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디테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짜증은 달리 말하면 관심의 한 형태죠. 금명에게 부모는 정말 소중한, 본받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며 그런 딸도 부모에겐 소중한 존재입니다. 관식은 딸에게 자신의 행복을 나눠주고 싶어 휴가 온 딸을 새벽배에 태워 아침애를 같이 봅니다. 아무리 아빠의 말과 행동에 틱틱거려도 아빠 손을 잡고 가는 아빠의 모습에 눈물 지는 금명은 사람의 공감할 줄 아는 좋은 아이죠. 그런데 이때 이게 부러웠던 부산길은 관식이 신발을 꺾어시는 것을 보고 핀잔을 줍니다. 사실 이는 이 작품이 전체에 걸쳐 깔아놓은 복선 중 하나인데 항상 무사 같을 것만 같았던 관식은 류마티스로 인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1화에서 애순이 가족력을 적을 때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죠. 한창 때 무리한 조업으로 인해 몸이 상한 관식은 나중엔 다리가 아파서 걷는 것도 불편해하죠. 그는 자신들이 아이들의 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이들 앞에선 한사코 숨기려고 하지만 아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쇠가 무너질 정도의 병이라 숨길 수가 없는지 그는 손에 힘이 안 들어가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하고 상견례에 온 사람이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데도 두 손으로 받지요. 금명을 제일로 생각하는 관식이 상대의 무례에도 불구하고 악수를 두 손으로 받은 이유는 오른손에 힘이 안 들어가 악수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성질이었다면 한 손으로 받았겠죠. 내 딸 지는 게 싫어서. 여하튼 이 작품의 힘은 이런 세세한 디테일을 넘어 작품의 캐릭터를 넘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을 통해 우리에게 감동을 전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금명의 결혼을 돌아보는 것은 결혼이란 과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본 사람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고찰이 아닐까 합니다. 금명은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영범은 한눈에 반하는데요. 관식은 그런 영범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영범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애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할 상대의 본 모습이 잘 안 보이면 부모를 보란 말이 있죠. 입학식 사진을 본 관식은 그놈이 금명이만 땡겼다고 화를 냅니다.
얼핏 보면 아빠 특유의 질투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 장면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죠. 지금이야 행사 때 각자의 폰카로 찍으니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현상소에 필름을 맡겨야 했으니 사진을 배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진을 소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즉 요즘이라면 금명을 땡겨 찍었다면 그 사진은 내 손에 들어오겠지만 그때는 자기가 손에 넣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도 가족 손에 들어갈 사진을 굳이 당겨 찍었다는 이야기는 가족 행사에 가족을 찍는다는 상황을 우선하지 않고 금명이란 자신의 욕망에만 집중했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즉 영범은 매사를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밀어붙이는 어린애. 11화에서 금명이 연탄가스를 마셨을 때 영범은 달려와서 그녀의 안부를 걱정하는 와중에 왜 자기가 그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했는데 사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되었냐면서 투정을 부립니다. 그것이 다른 환자들의 안정을 위한 병원이란 공간이란 점, 보호자인 애순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 나아가 금명의 컨디션이 안 좋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요.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성격, 그런 영범의 성격은 엄마인 부용에게서 왔을 겁니다. 애순이 금명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이 환경 때문에 살지 못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용이 영범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이 얻지 못한 자부심을 대신 채워주는 것이죠. 전자는 이타심, 후자는 이기심이에요. 부용은 자신이 집착하는 아들의 가치를 높게 잡고 그 자식과 엮이는 타인을 낮춰봄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충족하는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뒷바라지 안 하고 취업하는 금명이 못마땅하고 자기가 생각한 이상적인 사돈이 아닌 관식과 애순이 못마땅하죠. 설령 생각했더라도 입안에서 멈춰야 할 말을 쏟아낼 정도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공감력, 타인의 아픔을 위로하는 이해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도 그 사람의 자부심이라는 생각조차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상견례 자리에서 금명을 모욕하고 나중엔 애순을 모욕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겁니다. 부용은 사람과 공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위에 놓고 사람이 따라주길 바랍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건 아들인 영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용은 분가를 생각하는 금명을 몰아붙이지만 영범은 이를 중재하긴커녕 머리를 싸매며 괴로워하죠. 얼핏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금명이 엄마 비위를 맞춰서 고분고분하게 따라주길 바라는 겁니다. 금명과 결혼하고 싶은데 금명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병원에서 네가 조금만 맞춰주라 란 말을 했듯 그는 갈등에 괴로워하는 것이 싫어 타인이 맞춰주길 바라는 지극히 어린애 같은 인물입니다. 시청자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직장이 좋고 집안이 좋아도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 순간 지옥이 펼쳐진다는 것을 관식과 애순이 사랑으로 키운 금명이 밥상을 없는 아이로 커주길 바란 금명이 그런 금명이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을 리는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 충섭은 훌륭한 안티태제가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든 말은 번지르르한 영범과는 달리 충섭은 사람과 대화가 서툰 게 딱 보이죠. 영범이 명문대에 나왔지만 고시에 못 붙고 도비성 유학을 했다면 충섭은 학벌은 모르겠지만 그림이란 길을 우직하게 밀어붙입니다. 영범과 충섭은 둘 다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둘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정반대죠. 영범이 자기 입장에 공감해주기만을 바란다면 충섭은 대화가 서툴지만 어떻게든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대로 에마 부인의 말만 그려넣지만 사장이 야하게 그려달라고 한탄하자 그에 맞춰 그림을 그리는 등 서툴러도 타인과 맞추고자 노력하는 성실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는 무쇠 같은 관식과 닮았습니다. 관식은 서툴지만 애순에게 맞춰주고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당연히 그 노력의 결과물은 서툴기 짝이 없었지만 그 진심이 애순에게 통했기에 둘은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가 보여주지 않은 부분까지 닮으며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그런 부모와 같은 가정을 꿈꾸죠. 그런 부모가 키운 금명에게 아빠는 또 하나의 태양이었습니다. 처음이야 화려한 영범에게 끌렸을지 몰라도 결국은 아빠와 마찬가지로 서툴지만 공감하고자 노력하는 충섭에게 끌릴 수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금명은 시어머니하고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상까지 받은 화가 지망생의 아들이 극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음에도 이를 타박하긴커녕 아들이 하는 일을 지지하고 칭찬할 줄 알고 소박한 작은 행복에도 고마워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인물이니까요. 자식은 부모의 판박이라고 하죠. 충섭과 그의 어머니는 꼭 닮았습니다. 아마 애순하고도 죽이 잘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이 드라마 자기적인 전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물에 대한 놀라운 디테일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기에 그 디테일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나 닮았기에 한국의 사회상,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외국인들이 봐도 내 이야기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소통, 결혼이라는 문제는 세계를 넘어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안고 있던 공통적인 문제이기에 같은 고민을 해왔기에 공감하기가 쉽겠죠. 말은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지만 아무래도 결혼의 역사라는 것이 생존에서 시작되었으니 물질적인 가치에서 눈을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허들이 점점 가혹해지므로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은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전자는 상대방과 공감하고 살 길을 같이 찾지만 후자는 내 기준에 맞춰주기만 요구하는 것인데 후자와 같은 사고방식이면 결혼이 힘들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애초에 그런 사람을 고르지도 않겠죠. 이 경우 설령 배우자의 집안이 좋고 재산이 많다고 해도 그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서름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지요. 자기 아들만 귀한 줄 알았지 남의 딸 귀한 줄을 몰랐던 부용은 역시 자기만 귀한 줄 아는 사람은 겪어보지 못한 모양입니다. 결국 아들을 들고 볶아 본인이 원하는 며느리를 얻었지만 그 며느리 뒤시닥거리를 하면서 존중도 받지 못함에도 찍소리도 못하면서 불평만 늘어놓고 있죠. 존중이 없는 인간관계, 공감이 없는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드라마는 부용을 통해 말하는 듯합니다. 이 작품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존중,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물론 결혼은 각자가 하는 것이고 각자의 많은 결혼과는 각각 다르겠지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생은 행복이란 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벌어지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므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서로 간의 존중과 유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 상대방은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공감하고자 노력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합니다. 그래서 근명은 충섭과 결혼하는 것이겠지요. 이 서툰 두 사람은 자신들의 부모처럼 앞으로도 인생이라 항로에서 온갖 고난을 만날 겁니다. 하지만 관식과 해순이 그랬듯 그들은 인생에서 암초를 만날 때마다 작은 혁명을 이뤄나가면서 오순도순 잘 살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